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분류 건강보험법, 그다음에 보험료 원천징수인데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경리나라 카페에서 의외로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유사한 질문도 많이 있는데 어떤 큰 원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회사의 급여 대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회사를 가서 전임자가 이제 해놓은 급여 대장을 봤더니 건강보험료를 요율대로 공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과세급여라고 하면 현재 그 6.99%인 건보료를 그대로 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공단에서 고지서가 나와서 보니까 이거보다 적은 금액이 떼어져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고지서가 나온 뒤 차액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 표현은 많이 다르지만 이러한 질문은 되게 많아요. 자, 보시게 되면 답변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근거에 대한 조문은 최대한 많이 담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답변 1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법 69조에 나와 있는데 그 1항에서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동법 77조에 따라서 사업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원천징수 의무자 그리고 돈을 내야 되는 의무자는 근로자와 사업주 중에 사업주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직장 가입자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공식 명칭은 보수월액보험료입니다. 소득월액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월액보험료, 일반적인 직장인의 보험료예요. 자, 그런데 이 보수월액을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70조 제1항에 따르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월급여를 보수월액으로 정하고 이거를 보통 신고하게 돼 있어요. 입사 시점에. 자, 요거를 보통 제가 이제 현업에서 상담드리고 강의할 때 신고 기준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자, 하나의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 저희 사무실에 가끔 이제 그 신입사원이 오시죠. 오셨을 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으로 월급을 정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 300만 원의 뭐 식대나 차량 유지비가 어떤 비과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그대로 공단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요율을 곱한 게 이제 저희 사업장에 그 정해져서 이제 고지가 되거든요. 자, 그 고지가 되게 되면 이거대로 공단은 그대로 인출을 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다 보면 결근을 해서 이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고요. 제가 상여를 줘가지고 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임금이 영구적으로 인상이 됐는데 제가 이제 미처 타이밍을 못 잡고 그대로 그냥 300을 냅둘 수도 있죠.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되면요. 그 4번 내용 바로 볼게요. 자, 근무 중 상여금 등이 발생을 해서 보수 수준이 변동된 경우에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공단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고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고지하는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신고액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임금의 인상은 기업 내부의 문제니까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공단은 모른다는 거예요. 300에 대해서 계속해서 6.99%를 적용한 금액을 계속 고지하고 인출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요양보험료율은 아시다시피 올해 기준 건보료의 12.27%예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이 300이 그 사이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400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신고된 이 월 보수, 그러니까 보수 월액이 일정하다면 거기에 6.99%를 곱한 거나 공단에서 생각하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요, 요율은. 이 보수 월액이 올라가게 되면 요 나오는 보험료는 분명히 달라지죠. 자, 이거를 제때 공단에서 즉시 해줬다. 이거 공단에 대해서 변경식을 해줬다면 정확하게 내부와 공단과의 자료가 일치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지금 300은 그대로 있고요. 400을 기준으로 요율을 뗐다라는 거는요. 보통 요율로 공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공단에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사내에 이미 적립하고 유보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자는 300에 대해서는 공단을 빠져나갔고 400에 대해서 그 차액 100만 원은 회사에서 이미 떼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라면 근로자한테 추가적으로 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물론 좀 더 들어가면
그 어떤 근무월수라는 게 있고 정산월수라는 개념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 차이가 그 아예 그 근로자한테 부담을 못 시키냐 그건 아니지만요. 그냥 그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다 보면 그 요율 방식으로 내부에서 공제하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건 행정상 편의 때문인데 요 기업 내부에 이미 그 유보하고 있었다. 예,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은 이 논리 정리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요율 방식이 있고요. 요율 방식, 그다음에 신고 방식이 있고, 그 신고를 바로바로 해주면 고지 금액이 바뀌니까 고지 방식이 있고,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 신고, 고지, 요율이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질문은 대공단 관계에서는 신고, 그 기업 내부에서는 요율이니까 그 차액에 대한 질문이 그꽤 있어서 요거를 두 번째 그 어떤 그 Q&A로 그 선정을 좀 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건강보험이었고요.